여러분, 자녀가 며칠만 맡아달라고 한 돈 때문에 매달 들어오던 돈이 끊길 수도 있다는 말. 설마 이 정도로 안 줄까 싶으셨지요? 오래전에 만든 통장 하나를 잊고 있었을 뿐인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도 처음 들으면 과장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이상하게도 큰 실수보다 이런 작은 방심이 나중에 큰 후회를 불러오게 합니다. 집을 더 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식 부탁 한번 들어준 것뿐인데 그 일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는 느낌. 내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한 사소한 행동 때문에 내 노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떠올리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안 될 거야.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국민연금 받는데 나오겠어? 일하고 있어서 못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굳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확인도 안 합니다. 주민센터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생일이 지나도 신청을 미루고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 하며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건 부족함보다 포기입니다. 특히 확인해 보면 받을 수도 있는 돈을 지레 겁먹고 밀어내는 일. 저는 그게 정말 아깝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또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34만 9,700원. 이 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419만 6,400원입니다. 10년이면 4,196만 4천 원입니다. 병원 갈 때 택시비가 되고 약값이 되고 여름엔 전기요금이 되고 겨울엔 난방비가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 마음을 덜 불안하게 해줍니다. 노후에는 큰 돈 한 번보다 작은 돈이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걱정을 하라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르고 놓치지 말라고, 괜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자녀와 돈거래가 있었던 분, 오래된 통장이 하나쯤 떠오르는 분, 보험 만기가 가까운 분, 작년에 탈락해서 마음이 꺾인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66 최명옥 씨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명옥 씨도 시장 반찬가게 일을 조금 하다가 이제는 거의 집에 계십니다. 두 분이 사는 집은 오래된 아파트 한 채입니다. 눈에 띄는 재산은 없고 생활도 늘 빠듯했습니다. 명옥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받을 형편이 안 되겠지. 남편 연금도 있고 집도 있는데 무슨 기초연금이냐고요. 그런데 동네에서 먼저 신청한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해봐야 알아. 집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명옥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계산이라도 해보자. 그런데 신청을 앞두고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며칠만 엄마 통장 좀 쓰면 안 돼요? 보증금 들어올 게 있는데 며칠만요. 명옥 씨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자식 부탁인데 며칠 맡아주는 게 뭐 대수냐 싶었습니다. 아들 돈인데 내 돈도 아니고 잠깐 들어왔다 나갈 돈이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 돈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내 억울함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결국 보는 것은 조사 시점의 재산과 소득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후에 큰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거나 설명이 필요한 거래가 생기면 실제 심사에서 확인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은 분명히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을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는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 후 소득 환산 과정을 거칩니다. 명옥 씨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한 건 아닐까? 기초연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던데. 그때부터 명옥 씨는 밤마다 통장을 꺼내보며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숫자가 내 돈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돈이 사람을 누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모자라서 힘들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돈이 어떻게 잡힐지 몰라서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녀 부탁도 선의로 한 일도 제도 앞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65세 윤태식 씨의 사례입니다. 태식 씨는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국민연금이 조금 나오고 동네에서 가끔 아는 분 가게를 봐주며 용돈벌이를 합니다. 큰딸이 늘 마음이 쓰였는지 몇 달 전부터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쓰세요. 병원 갈 때 쓰시고 반찬 사드세요. 딸은 좋은 마음이었고 태식 씨도 처음에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요. 처음엔 생활비로 다 쓸 줄 알았는데 막상 아끼다 보니 조금씩 남습니다. 다음 달 돈이 또 들어옵니다. 그럼 잔액이 쌓입니다. 태식 씨는 어느 날 통장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보내주는 이 돈이 혹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자녀가 돈 보내주면 바로 탈락한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는 개별 사정과 전체 소득인 정액 구조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자녀 지원은 사적 이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개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뿐 아니라 여러 항목을 합산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입금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태식 씨는 딸에게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보내지 마라 그러면 딸 마음이 상할까 봐요. 괜찮다. 내가 알아서 쓸게.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딸이 효도하려고 보낸 돈이 혹시 나중에 다른 문제를 만들면 어쩌나? 여러분, 이게 노후의 진짜 현실입니다. 받아도 미안하고 안 받아도 미안합니다. 고마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한 통장 안에서 같이 쌓입니다. 세 번째는 71세 나옥분 씨의 사례입니다. 옥분 씨는 혼자 지낸 지 꽤 오래됐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식당 일하며 모은 돈으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조금 있고 집도 아주 크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옥분 씨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제도에 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민센터 상담을 받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다른 계좌 있으세요? 옥분 씨는 자신 있게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쓰는 통장 몇 개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한참 생각하다 보니 오래전 직장 다닐 때 만들었던 신협 통장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게 아직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잊어버린 줄 알았던 계좌에 돈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옥분 씨는 주방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몇 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 계좌 하나쯤은 까맣게 잊고 살기 쉽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우체국처럼 예전에 잠깐 만들었던 통장은 기억에서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기억하는 재산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에는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예금, 보험, 주식, 펀드 같은 금융재산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안내도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부동산 등을 함께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옥분 씨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단순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구나. 살림이 빠듯해도 통장은 여러 개일 수 있고, 오래된 보험 하나가 남아있을 수 있고, 잊고 있던 돈이 뜻밖의 계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려. 그래서 노후에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내가 가진 걸 정확히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 사례는 65 서동진 씨 이야기입니다. 동진 씨는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한숨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조금 나오고 집도 낡았지만 한 채 있습니다. 동진 씨는 젊을 때부터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빠뜨리지 않고 보험료 내고 적금 붓고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부은 저축성 보험도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그 보험 만기가 올해 돌아왔습니다. 환급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돈으로 밀린 것 좀 정리하고 몸도 좀 추슬러 보려 했습니다. 동진 씨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보험 만기 시점이 겹쳤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자 기분은 좋았지만 며칠 뒤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큰 돈이 들어오면 괜찮은 건가? 내가 평생 부은 돈인데 왜 이런 걸 걱정해야 하지? 속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험 만기금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이 끊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나 만기금처럼 큰 금액의 금융재산은 소득 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만기가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겹친다면 보험사와 상담해 수령 방식이나 시점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공식 기준은 금융재산을 기본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진 씨는 분했습니다. 내가 놀아서 생긴 돈도 아니고 20년 동안 성실하게 부은 돈인데, 그런데 노후에는 성실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성실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통장에 찍히느냐까지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참 서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리 알아야 합니다. 서러운 일을 안 당하려면 미리 알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초연금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건데 도대체 기준이 뭐냐고요? 그 기준이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잔액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함께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 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또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일반 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월급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금이 있다고 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아도 다른 소득이나 배우자 재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통장 하나가 아니라 전체 구조입니다. 특히 여기서 정말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면 어차피 깎이니 신청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조금 서운할 수는 있어도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연금액은 1인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두 분 합산 최대액은 약 55만 9,520원 수준입니다. 혼자 받을 때의 단순 2배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청을 포기하면 남는 것은 영원입니다. 감액된 금액과 영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 정부에서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감액 부분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관리비, 전기요금, 약값, 반찬값이 다 따로 듭니다. 둘이 산다고 병원비가 반이 되지 않습니다. 곧 단계적으로 개편이 되니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실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 듣고 바로 확인하셔야 할 순서입니다. 먼저 나이를 보셔야 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손해가 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늦게 움직일수록 아까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가구 구성을 보셔야 합니다. 나는 사실상 혼자 번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고 부부가구로 계산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재산만 보면 자꾸 틀리게 됩니다. 배우자 예금, 배우자 연금,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구 전체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는지, 임대소득은 없는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없는지 적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공식 안내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조금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탈락 판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을 한 번에 보셔야 합니다.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전세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대출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꼬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계좌와 보험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명의 계좌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은 숨기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과 확인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공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1355번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액은 해마다 바뀌고 내 소득과 재산도 달라집니다.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나는 아직 일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청해 볼 수 있느냐고요. 네, 해보셔야 합니다. 일한다고 자동으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을 전액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월급과 실제 소득인 정액 반영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주 극빈층만을 겨냥한 제도가 아니라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수준이 대상이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하고 계셔도, 경비 일을 하고 계셔도, 마트 계산을 하고 계셔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끝났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일수록 더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몸은 쓰고 계시는데 생활이 넉넉한 건 아닌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도 통장에 남는 돈은 많지 않은데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물러서면 너무 억울합니다. 집이 있다고 겁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에 작은 집 하나 있는데 끝난 거 아니냐? 시골집 하나 있는데 이것도 잡히는 거 아니냐? 네, 잡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바로 탈락이라고 말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반영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어디에 있느냐, 다른 재산은 어떠냐, 부채는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섭섭해 하십니다. 나는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허리 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집 때문에 불이익 받는 거냐고요. 그 마음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을 가진 이유가 어떻든 지금 현재 재산 구조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억울함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필요한 건 확인입니다. 내 집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다른 요소와 함께 보면 결과가 어떤지 그걸 봐야 합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떨어지면 마음이 꺾입니다. 또 가서 무슨 소리 듣나? 또 서류 떼고 설명하고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로 2026년 선정 기준액은 2025년보다 올랐습니다. 작년에 기준선 조금 위였던 분은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으로 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안 됐다는 사실이 올해도 안 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내 예금이 줄었을 수도 있고, 일을 그만뒀을 수도 있고, 배우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기준 자체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탈락했다는 상처 때문에 아예 다시 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제일 아깝습니다. 기초연금은 자존심 시험이 아니라 조건 확인입니다. 내가 부족한지 검사받는 게 아니라 제도상 받을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걸 번거롭고 창피한 일로 받아들이면 결국 손해는 내가 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지로 같은 곳에서 모의 계산을 해봤더니 된다고 나왔다고 해서 실제 결과도 꼭 같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모의 계산은
내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는 참고용입니다. 내가 빠뜨린 계좌가 있거나 기억 못한 보험이 있거나 신청 시점 전후에 통장 내역이 달라졌다면 실제 심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의 계산은 방향을 보는 도구로 활용하시되 거기서 안전하다고 나왔다는 이유로 마음을 놓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모의 계산에서 애매하게 나왔다고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공식 심사와 상담에서 더 정확히 잡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사람은 계산보다 감정으로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괜히 갔다가 속상할 것 같아.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런 감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복지제도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감정은 포기하게 만들고 확인은 살 길을 열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값이 모자라 병원 가는 걸 미루는 순간,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보일러를 덜 트는 순간, 자식에게 전화하려다 또 부담 줄까봐 끊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노후를 지치게 만듭니다. 기초연금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는 돈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순간들을 조금 덜 서럽게 만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럴 것이다라는 소문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첫째, 자녀가 통장 빌려달라고 하면 기초연금 신청 전후에는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자녀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금액과 시기를 적어두시고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셋째, 오래된 통장과 보험이 있는지 이번 주 안에 확인해 보세요. 넷째,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 전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섯째, 작년에 안 됐던 분은 올해 다시 도전해 보세요. 이 5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많은 분들보다 앞서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부 감액이 있어서 서운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신청 포기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두 분이 함께 받을 수 있다면 감액이 있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생활을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곧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부부가 각각 받는 기초연금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주민센터 갈 엄두가 안 난다. 버스도 힘들고 서류 챙기는 것도 힘들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콜센터 13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몸이 힘들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도 거동이 불편한 분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가족을 위해 수없이 움직인 분들입니다. 자식 학교 서류는 떼러 다니셨고, 남편 병원 수속도 하셨고, 시부모 일도 치르셨고, 식당 일, 장사, 공장 일까지 다 해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정작 본인 몫의 제도 앞에서는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몫을 챙기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 삶을 챙기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딱 한 문장만 마음에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면 가장 손해라는 것입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걸 누가 말해줬나요? 이웃인가요? 친구인가요? 여러분 삶의 마지막 몇십 년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를 남이 툭 던진 말 한마디로 접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소득인 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도 있고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기본공제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감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 공식 기준과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겁내는 날이 아니라 점검하는 날입니다. 나를 탓하는 날이 아니라 내 상황을 다시 보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가슴이 철렁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늦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뜻입니다. 모르고 몇 달, 몇 년 더 흘려보내는 것보다 오늘 알게 된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가족의 버팀목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버팀목도 챙기셔야 합니다. 아끼고 참고 버티는 것만이 미덕이던 시절은 오래 사셨습니다.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확인을 미루지 않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지금 떠오르는 사람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올해 65되는 형제나 자매, 작년에 떨어지고 포기한 친구,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주는 어머니, 보험 만기를 앞둔 남편, 그 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으면 그분의 통장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한 확인에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꼭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통장과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받는 것입니다. 눈치 볼 일도 아니고 창피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고 지나가면 더 억울합니다. 노후에는 아는 사람이 버티고 확인한 사람이 지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확인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은 숫자만 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식 걱정도 들어있고 내 체면도 들어있고 참아온 시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그 마음까지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마음대로 두시고 확인은 확인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게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